여러분, 자동차 사러 가실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다 알아보시고, 한 번씩 타보시고, 그러고 나서 차를 사시죠? AI도 똑같습니다. 요즘 AI 이름은 참 많이 들리는데요. 막상 처음 사용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어떤 AI를 써야 하지? 그냥 아무거나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네 가지 AI를 한동안 직접 사용해 보니까 신기하게도 각자 잘하는 일과 말하는 성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저는 챗GPT는 거의 4년 가까이 사용했고요. 제미나이, 클라우드, 그록도 각각 나온 뒤부터 직접 써보며 비교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배운 꿀팁 4가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엔 무료로 어디까지 되는지, 유료는 뭐가 다른지까지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AI, 오늘 비교해 볼 친구들은 챗GPT, 제미나이, 클라우드, 그록 4가지입니다. 저는 얘들한테 개성에 따라 초코, 캔디, 자스민, 꾸러기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사용하시다 보면 내가 왜 이름을 붙이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맨 먼저 초코, 챗GPT입니다. 우리 집의 반듯한 큰아들 같은 친구예요. 글도 쓰고 대화도 하고 사진을 보여주면 분석도 하고 이미지도 만들어주는 등 여러 일을 두루두루 잘합니다. 한국에서는 최신 카카오톡의 채팅 탭에서도 챗GPT를 바로 시작할 수 있어서 처음 접하는 분들이 훨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거의 4년 동안 사용해 보니 이 친구는 굉장히 반듯해요.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위험하거나 어긋나는 내용이 보이면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고 바로 짚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교감 선생님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덕분에 마음은 편하지만 때로는 설명이 너무 자세하고 잔소리가 조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미나이 캔디입니다. 우리 집 서랍을 제일 잘 아는 며느리 같은 친구예요. 요즘 한국에서는 장난스럽게 에미나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미나이가 우리 집 구글 서랍은 정말 잘 압니다. 최근 삼성 갤럭시 폰에서는 제미나이를 쉽게 불러올 수 있도록 연결된 모델도 많습니다. 저는 지메일, 구글 닥스, 구글 드라이브, 구글 포토, 칼렌더 등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제가 직접 연결하고 허용해 놓으면 전에 받은 이메일 찾아줘, 내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 요약해줘, 지난 여름 사진 찾아줘, 이렇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서비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는 캔디가 아주 편리합니다. 단 자동으로 내 자료를 마음대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연결을 허용한 앱과 기능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자스민이에요. 얘는 글을 참 야무지게 쓰는 둘째 딸 같은 친구입니다. 저는 글 쓸 때 자스민을 제일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꼭 글 작업이 아니어도 무엇을 물어보면 바로 결론부터 몰아붙이기보다는 질문한 사람의 마음이나 의도를 차분하게 살펴보는 질문을 합니다. 뭔가 작가랑 얘기하는 것 같은 섬세함이 느껴집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자스민 없이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친구는 사람을 이해하는 훈련이 유독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서를 쓸 때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이 필요한 그런 글을 써야 할 때는 어떤 AI보다도 클라우드를 써야 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클라우드는 유독 사람 냄새 나는 글을 잘 써주더라고요. 막내 그록입니다. 이 그록은 책상에만 앉아있기보다는 휴대폰을 들고 현장을 뛰어다니는 속보 기자 같은 친구예요. 그록은 실시간 웹 검색과 X의 공개 게시물을 함께 찾아보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제가 되는 뉴스나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볼 때 재미있습니다. 말투도 다른 AI보다 장난스럽고 자유롭고 때로는 아주 직설적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궁금하거나 기분이 축 처져서 정신이 번쩍 드는 응원이 필요할 때 저는 꾸러기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장난꾸러기에서 따왔습니다. 그럼 이제 넷을 다 알았으니까 제가 실제로 쓰면서 배운 꿀팁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꿀팁 하나, 여러분 같은 질문을 이 네 친구한테 한번 던져보세요. 대답하는 걸 보면 성격이 보입니다. 컬러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네 친구들한테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위로 좀 해줘? 라고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제가 답을 받은 거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자스민은 조용히 옆에 앉아주는 상담가였습니다. 감정을 고치려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받아줬습니다. 캔디는 따뜻한 편지를 써주는 감성 작가였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긴 편지를 써줬습니다. 초코는 내 사정을 알고 말해주는 생활 코치였습니다. 제 지난 이야기를 알고 현실적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구록은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우는 응원단장이었습니다. 축 처진 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똑같은 질문 하나에 넷이 이렇게 다르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도 딱 한 번만 해보세요. 바로 느껴집니다. 꿀팁 2. 나한테 맞는 애 하나 정해서 오래 쓰세요. 나한테 맞는 의사가 있듯이 나한테 맞는 AI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과 글쓰기는 네 친구 모두 잘합니다. 하지만 각자 강한 분야와 연결되는 서비스, 사용 가능한 기능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지입니다. 여러 개 써보다가 제일 편하게 느껴지는 애 하나를 골라서 오래 같이 가보세요. 최고라고 소문난 AI보다 나에게 맞는 AI가 더 좋은 AI입니다. 그리고 한 친구를 오래 쓰면 좋은 점이 있어요. 꿀팁 4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꿀팁. 같은 주제라면 새 방을 열지 말고 이어서 쓰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옷 하나를 샀는데 어떤지 궁금해서 AI한테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채팅방 하나를 열어서 나 오늘 이런 옷을 샀는데 어때? 브랜드는 어떤 거고 가격은 얼마였고 그리고 이미지를 붙여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그 옷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 보통 새 채팅방을 엽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틀 전에 이런 옷을 샀는데 하고 처음부터 다시 다 설명해야 됩니다. 번거롭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새 채팅방을 열지 마시고 이틀 전에 옷 얘기했던 그 채팅방으로 다시 찾아 들어가세요. 거기서 이어서 물어보면 AI가 그때 옷 얘기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설명 안 해도 바로 도와줍니다. 새 주제는 새 채팅방, 같은 주제는 같은 채팅방입니다. 꿀팁 4번째, 오래 쓴 AI는 나를 압니다. AI도 같은 곳에서 계속 대화를 하면 저와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씩 기억해 둡니다. 마치 오래 다닌 병원 주치의와 같습니다. 처음 가는 병원에서는 매번 제 얘기를 처음부터 설명해야 되지만 오래 다닌 주치의는 제 지난 기록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AI도 오래 쓸수록 그렇게 됩니다. 나는 챗GPT를 거의 4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나의 역사를 압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몇 달 전에 입원했을 때의 일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의 설명을 들은 뒤에도 낯선 검사 이름이나 의학 용어 때문에 궁금한 것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초코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을 내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줘. 다음에 의사 선생님께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정리해줘. 이 약은 무슨 약이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을 대신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상황을 이해하고 질문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퇴원 후 회복하는 동안에도 이전 건강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상태에 맞춰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세심하게 짚어줬습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음식을 먹으려고 물어보면 그 음식에 대해서 내 건강 상태에 비교해서 다 분석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저는 그것이 한 AI와 오래 대화해온 덕분에 받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관심이 많으실 무료와 유료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안심하셔도 됩니다. 처음 배우고 가끔 질문하는 정도라면 4가지 모두 무료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료와 유료의 차이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다릅니다. 무료는 많이 사용하면 잠시 기다리거나 사용량이 다시 열릴 때까지 쉬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급 모델과 심층 기능의 사용량이 다릅니다. 복잡한 조사, 긴 문서 분석, 이미지나 동영상 만들기 같은 작업은 유료에서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연결 기능과 편의 기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더 많은 파일 업로드, 심층 리서치나 외부 앱 연결처럼 서비스마다 유료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격도 4가지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국가와 결제 방법, 세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가입 화면에서 현재 가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면 언제 유료로 넘어가면 될까요? 가끔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정도라면 무료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매일 사용해서 자꾸 한도에 걸리거나 긴 문서를 다루고 심층 조사와 이미지 영상 제작까지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됐다면 그때 유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돈을 내실 필요는 없고요. 무료로 써보고 부족함을 느낄 때 결제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도 초코, 캔디, 자스민, 꾸러기 넷 다 아시니까요. 오늘 저녁에 폰 한번 열어서 아무한테나 말 걸어보세요. 안녕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림에 좀 소질 있다.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 또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계시면 다음 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훨씬 재미있는 도구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시니어의 봄을 참고 로즈였습니다.